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화 수업 세 번째 여성복 원피스입니다. 원피스의 사진을 먼저 볼까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허리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H라인으로 떨어지는 정장 원피스입니다. 퍼프가 있는 7부 소매이고 총장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현장 용어와 함께 디테일에 관련해서 설명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네크와 소매 커프스 윗부분에는 진주 장식으로 된 자바라 테이프가 물려져 있고, 그리고 주머니는 리얼 아니고 페이크고 학고예요.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 진주 단추가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사이바 라인, 사이바 조각 와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뒤에는 컨실 지퍼, 보통 혼솔 지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원피스용 길이의 지퍼와 걸고리 소자 한 세트 되어 있고, 뒤에는 소매 커프스의 트임 있고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배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밑단에는 기계주름 배색 원단으로 되어 있고, 끝처리는 끈 말아받기, 현장 용어로는 미스맞기로 되어 있네요. 그럼 동영상으로 앞모습과 뒷모습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원단은 크레이프 폴리 이런 느낌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 네크하고 소매에는 진주 알로 되어 있는 자바라 테이프가 물려져 있고요.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한 듯한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윗단에는 배색으로 기계주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장 원피스. 자, 뒷모습 보도록 할게요. 자, 뒷모습에는 특별한 디테일은 없고요. 자, 지퍼가 달려있고 혼솔 지퍼, 소매 퍼프량은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소매 커프스 위에는 트임이 제원단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되어 있고, 밑단에 미스맞기 되어 있는 기계 주름단이 있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작지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원피스에 들어가 있는 봉제, 디테일, 부자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단에 들어가 있던 기계주름 플리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자주름. 이 원피스에 들어가 있는 주름이 일자주름이에요. 위하고 아래가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반복적으로 접혀져 있는 주름이고, 손으로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기계로 작업을 하죠. 개수가 많지 않고 폭이 너무 좁지만 않는다면 손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자주름은. 그래서 양장기능사 수업 중에 배웠던 부분주름 스커트, 부분주름 스커트에도 이런 일자주름이 들어가긴 하는데 완전 일자로 된 주름은 아니지만 일자주름에 가까운 스커트죠. 자, 기계에 넣을 때는 이런 판에 이렇게 접혀서 이 상태 그대로 기계에 넣어서 스팀과 약품 처리가 되어져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고정이 되는 거죠. 풀려지지 않고. 펼치면 이제 저런 모양이 되겠네요. 주름이 고정이 되어 있다 해도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스티치를 꼭 해야 합니다.
자, 일자 주름이 들어가 있는 체크 스커트죠.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이기 때문에 체크가 어긋나 있지 않고 딱 결이 맞춰져 있죠. 심화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교복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이런 주름은. 그리고 프레피 룩에 많이 쓰이는 이런 체크 미니스커트, 이것도 위하고 아래하고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고, 미니스커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일 때는 A라인으로 보여지게 되고, 주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다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한 힙 위쪽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고 밑으로는 이렇게 퍼지게. 자, 아코디언인데요. 아코디언 주름은 말 그대로 펼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은. 그래서 펼쳤을 때는 일자 주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요. 자, 체크 원단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결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위로 살짝 들리는 곡선 형태를 띠게 되면서 더 풍성한 A라인을 보여주죠. 자, 박스 플리츠, 맞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름 모양이 박스처럼 생겼다. 그래서 박스 주름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큰 기다란 주름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주름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이건 박스 플리츠 맞는데 여러 겹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맞주름을 더 포인트 줄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더 풍성하게 보여지죠. 원단 소요량도 엄청 나겠네요, 이 정도면. 자, 이 주름은 방금 봤던 맞주름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뒤집었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주름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보면 주름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트임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주름이 속 안에 숨겨져 있어요. 속 맞주름이라고 합니다. 또는 속주름. 자, 마이크로 플리츠인데요. 마이크로 플리츠는 저렇게 굉장히 미세한 잔주름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저것도 기계로 잡아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이세이 미야케 플리츠 플리즈 브랜드가 있겠죠. 연상이 쉽게 되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 플리츠로 작업을 했던 최근 컬렉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 남성복 디올 만드는 과정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주름 잡는 원단 자체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원단으로 사용을 했고, 저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간격을 다 잡아서 돌돌돌 말아서 기계에 넣어서 프레스 해주고, 굉장히 미세한 주름이죠. 저 주름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손으로 다시 침을 해서 온물의 느낌도 나고 무알의 느낌도 나고, 마치 물에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의 그런 퍼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잉크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막주름인데, 막주름은 정말 말 그대로 막 잡은 주름이에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주름이 제각각인, 앞에 봤던 주름들은 정형화되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주름들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내추럴한 그런 디자인에 많이 쓰이게 되고 빈티지함도 느낄 수 있는 주름이에요. 스카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막주름 잡을 때 원단도 내추럴한 느낌의 린넨이나 이런 것들로 잡는 경우가 좀 많죠. 자, 핀턱이라고 있는데 핀턱은 주름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핀턱은 블라우스나 셔츠에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스티치가 위에 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벌려지지가 않는 거고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핀턱들은 좀 작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원피스에 쓰이는 지퍼의 용어들을 배워보도록 하죠. 컨실 지퍼뿐만 아니라 다른 지퍼에도 이런 용어는 같이 쓰이는데 먼저 손잡이가 있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슬라이더, 그쵸? 그리고 마금새가 위아래에 있어서 지퍼 슬라이더가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죠. 그리고 테이프이죠. 자, 지퍼의 길이는 대략적으로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60cm짜리, 28cm짜리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요거와 요것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스커트용과 원피스용. 그리고 조금 더 얇은 여름에 사용할 그리고 실크 같은 부드럽고 흐르는 고가인 브랜드에서는 이런 실크 지퍼 또는 망사 지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서 간지가 잘 떨어져요. 이런 컨실 지퍼를 박을 때는 노루발도 따로 있어야겠죠? 이 원피스에 들어가는 단추들이 있는데 펄 단추, 진주 단추라고 하고 다양한 모양과 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피스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아이보리 펄 단추가 들어가 있고 밑에 고리, 기둥이 달려 있죠. 근데 이렇게 반구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아이보리, 흑진주, 골드펄, 그다음에 블랙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다양하고요. 단추니까. 자, 그리고 원피스에 사용되어진 자바라 테이프. 이 사진들 중에서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마도 저 원피스에 사용된 것과 가장 유사할 것 같은데요. 저렇게 끝 단을 장식할 때 쓰는 것을 바로 자바라 테이프라고 하고 진주 장식이 달려 있으면 진주 트리밍 자바라 테이프. 또 다른 것이 달려 있으면 그 명칭을 따서 땡땡 자바라 테이프 이렇게 들어가겠죠. 도식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나 자나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되었으면 박스 먼저 그리고 상의가 아니라 원피스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잘 감안을 해서 박스를 그립니다. 자, 앞중심선, 뒷중심선 같이 그려주시고 자, 가로 절개선 자, 맨 위에 선이 숄더 라인 그 다음에 BL, WL, HL 자, 반쪽 사이즈가 0.8이라고 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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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래서 1.5까지 내려오는 선이 무릎선
자, 등 간격으로 잘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점에 지나가는 선, 그리고 네크라인 시작점, 어느 정도 러프하게 틀을 다 됐으면 어깨점 표시하시고, 이 원피스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허리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힙 포인트. 자, 어깨 라인 먼저 그려주시고, 네크라인, 뒷네크라인 먼저 그리는 거예요. 앞뒤 똑같이 그려주고, 앞 네크라인, 뒷 네크라인보다 더 내려서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선생님 지금 S모드 자밖에 없어서 저렇게 쓰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다양한 곡이 들어가 있는 자를, 좀 작은 자를 구입을 하시면 작업하는데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아몰 라인. 아몰 라인은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할 텐데, 어느 정도 러프하게. 처음부터 둥글게 그리지 마시고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밑에서 살짝 빠지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좋고, 곡이 일단 많이 들어가면은 안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왁기, 곡자를 이용해서 좌우 동일하게, 앞뒤 동일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왁기, 허리 아래쪽으로 왁기선, 힙선. 나중에 어차피 블렌딩을 할 거니까 지금은 대략적인 선을 그어주시면 되죠. 이 전체 실루엣은 계속 수정을 할 거예요. 아마 계속 하면서 라인 따기 전까지 블렌딩.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딱딱 꺾이는 느낌은 나지 않도록 아방가르드하고 캐릭터가 강한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힙에서 무릎 쪽으로 가는 선도 블렌딩 잘 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여성복에서는 힙 둘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박스에 다 채워지죠, 포인트가. 자, 7부 길이의 소매이기 때문에 주머니와 함께 위치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긴 소매 같은 경우에는 힙선 아래 정도까지 조금 지나쳐서 내려오면 긴 소매가 딱 맞거든요. 근데 7부는 팔꿈치, 안쪽 팔꿈치 선에서 허리선이 거의 같은 선상에 위치를 하고 살짝 더 내려오면 7부 길이가 되죠. 자, 그리고 배색으로 들어가 있던 기계주름 밑단도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실루엣이 나오게 되죠. 자, 퍼프 소매도 러프하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셔링이나 주름 이런 것들은 라인 딸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만 실루엣만 잡는 느낌으로. 커프스도 입체적으로 그리시고, 뒷판에 소매도 같이
같은 길이로 맞춰서 그립니다. 밑에 가서는 정말 살짝만 굴리는 걸로. 물론 종이 패턴으로 이제 패턴 그릴 때는 완전 굴리지만 도식화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허리, 와키, 라인 다시 한번 수정. 허리가 잘록하게 피트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죠. 라인 따기 전에 정확하게 실루엣은 정확하게 들어가게. 디테일이야 보정이 가능하지만 실루엣은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야지 라인 딸 때 실패가 없어요. 자, 프린세스 라인. 자,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이바 선, 사이바 라인, 그냥 사이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사이바 라인과 뒤에 사이바 라인 시작하는 위치가 조금 다르죠? 앞은 좀 낮게, 뒤는 좀 높게, 앞은 사이바 라인이 곡이 더 많게. 자, 뒤집어서 그대로. 자, 뒤에는 좀 높이 시작하면서 곡도 앞보다는 덜 지게, 완만하게. 왜냐하면 앞에는 가슴 부분은 더 뒤보다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곡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힙선까지의 사이바 라인. 사이바 잘 그리시고 블렌딩 할 부분 남겨두시고 자, 블렌딩 잘 하시고 자, 블렌딩 할 때 허리 포인트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블렌딩을 하셔야지 허리 포인트가 왔다 갔다 좌우가 틀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블렌딩. 그 다음에 사이바 라인 밑에까지 쭉 이어지게끔 마무리. 자, 사이바 라인도 전체 실루엣과 함께 실루엣 흐르는 선과 같이 간다. 그렇게 그리셔야 되고 밑에 기계주름도 위아래가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도식화지만 간격 일정하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거니까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자, 하코 포켓도 좌우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와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둥글게 빼주면 좋죠? 어느 정도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그릴 데가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라인을 따면 되겠죠. 자, 선생님 갖고 있는 세 가지 펜들, 그 중에 가장 굵은 펜으로 아웃라인을 그립니다. 다 그릴 필요 없고 눈에 띄는 것만 그리면 돼요. 한 번에 라인이 길었을 때 한 번에 가기가 힘들면 저렇게 부분 나누어서 해도 괜찮은데 블렌딩만 잘 되고 끊어지는 느낌만 안 난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하코 포켓 있는 부분 좀 제외하고 와키 라인 그리면 하코 포켓을 또 따로 그릴 때 편하겠죠.
더 입체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적절하게 자를 사용하시는데, 선생님은 지금 곡선 그릴 때 손으로 쓱쓱쓱쓱 하지만 다시 한번 잔소리 같겠지만 너희들은 곡자와 직선자를 잘 활용하세요. 자, 굵은 펜으로 그릴 수 있는 곳은 그려줍니다. 셔링이나 잔주름, 접혀져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제일 얇은 펜으로 마지막에 보정할 테니까 지금은 그릴 필요 없어요. 굵은 펜으로. 자, 저 팔꿈치 있는 부분은 꼭 허리 포인트에 맞춰서 그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굵기의 펜으로 이너 부분에 라인을 마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곡자로 쓰세요. 선생님은 지금 손으로 하지만. 한 가지 굵기의 펜으로 그냥 다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용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굵기의 펜을 좀 준비하셔서 그리시면 완성도도 훨씬 나아 보여요.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안 그리시는 거. 자, 제일 얇은 펜으로 셔링 부분, 주름 부분, 접혀져 있는 부분,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펜으로 잘 마감을 해줍니다. 자, 커프스에는 뒤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재원단으로 된 바이어스 테이프가 이렇게 감춰져 있죠? 트임에. 자, 커프스도 일자로 그리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잘 그리시고요. 뒤에도 단추 여밈이 되어 있으니까 하코 포켓도 일자로 그리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뒤로 가면 왁기로 갈수록 살짝 올려서, 하지만 자는 잘 써서 반듯하게. 진주 단추 앤드 나나인치. 동그랗게 그리지 마시고 앞부분은 직선으로 가다가 왁기 쪽으로 살짝 곡으로 빠지게 곡선자와 직선자를 잘 활용해서 허리 라인, 밑단 라인, 이런 가로로 되어 있는 라인들을 자연스럽게 마감을 하셔야 되죠. 자, 뒷중심 얇은 선으로 잘 그리시고, 지퍼 어디까지 오는지. 저렇게 물결 표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지퍼가 어디까지 오는지는 해 주셔야 되고,
밑단의 기계주름의 폭도 일정하게, 그리고 왁기로 빠지면서 살짝 들려지게, 그냥 일직선으로 내리지 마시고 왁기 쪽에서는 살짝 들린 모습으로, A라인은 아니지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뚝 떨어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주름을 마찬가지 왁기 쪽에서는 조금 살짝만 바깥으로 빼주시고, 반대편도 좌우가 동일한 주름 개수 될 수 있도록 잘 그리세요. 이 주름 개수의 모양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거를 보고 패터너가 패턴을 주름 몇 개 넣을 건지 이런 밸런스 맞춰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정말 내가 잔주름을 원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늘게 그리면 되고, 굵은 주름을 원한다 그러면은 굵게 그리면 되는데, 그래도 개수는 어느 정도 맞추시는 게 좋겠죠. 자, 지우개로 지우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크 안쪽에 안단을 현장용어로 밑가시라고 한다고 했죠. 밑가시 부분 그려주시고, 앞에서도 뒷중심이 보이고 지퍼까지 보일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잘 그리시고, 자, 밑단의 기계주름 마저 그리시고, 살짝 어깨 쪽으로 빠지면서 위로 올리고, 그냥 일자로 쭉 그으면 안 되겠죠. 주름이니까. 자, 코 포켓이니까 안쪽으로 스티치, 끝 스티치 정확하게 표시. 자, 진주 자바라 테이프 올렸으니까 진주 R 그리시고, 커프셋. 자, 선생님은 이 작지 그릴 때 약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그리는 좀 습관이 있어요. 어느 선을 그릴 때는 좀 돌려 그려야지 편한 게 좀 습관이 돼서 좀 어지럽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접혀지는 플리츠의 방향 표시를 화살표로 해주시고, hak고도 리얼이 아니라 페이크지만 마치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아몰도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자, 마카로 배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구분을 좀 줘야겠죠? 자, hak고 부분 그리고 꼼꼼하게 잘 컬러링 해주시고, 커프스 부분 기계주름 단에도 마카로 배색 표시 한 번에 다 칠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나눠서 칠하면 기계주름 느낌이 더 잘 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카로 명암만 살짝 주도록, 퍼프가 있고 배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배색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명암 처리를 좀 해줘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포트폴리오용이니까 더군다나 너무 튀지 않는 컬러로 그림자 표현만 하는 거죠. 저기 있는 듯 없는 듯한 저런 컬러의 마카들은 굉장히 유용해요. 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림 그리는데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자,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세부적인 디테일 설명,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될 텐데, 먼저 라벨, 네크에 안단 현장용으로 밑가시 부분에 라벨 넣어주시고, 컨실 지퍼 또는 홈솔 지퍼, 원피스용으로 들어가겠죠? 자, 걸고리 소자 한 세트까지 같이 기재하시고, 자, 기계주름 밑단에 처리 방법은 끝 말아받기, 현장 용어로는 미스마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스티치를 추가로 넣어주시고, 자, 커프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넣어주시고, 자, 학고 설명도 추가 기재, 단추 장식의 배색임을 표시를 잘 해주시고, 라벨도 봉제 방법까지 사면 봉제, 배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컬러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에도 추가로 기재해 주는 게 정확하겠죠? 자, 기계주름의 폭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시고, 2.5cm 폭의 규칙적인 일자주름. 자, 스와치는 원단으로 붙여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은 없으니 글로 대신을 하고요. 실제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는 시장에서 스와치를 좀 갖고 와서 핑킹 가위로 잘라서 좀 붙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양면 테이프 붙여서. 자, 안감에 폴리 다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자켓이랑 코트 뭐 이런 무거운 아이템들은 폴리 트윌 이게 쓰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피스, 스커트, 팬츠 이런 데는 폴리 다우다를 써요. 조금 더 얇고, 자켓이라 해도 썸머용이면은 또 폴리 다우다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폴리 트윌보다는 폴리 다우다가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럽다, 얇다. 자, 몸판 컬러와 매칭. 소매는 안감이 없습니다. 자, 학고 포켓은 윗부분이 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 표시를 잘 해주시고, 자, 총장과 어깨, 퍼프 소매이기 때문에 어깨가 좀 좁겠죠, 사이즈가. 보통 일반적인 어깨 사이즈는 14인치 넘어서 15인치까지 가는데요. 이것은 퍼프 소매이기 때문에 13, 43인치.
cm라면 35cm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소매 기장이 7부 소매니까 기장도 정확히 적어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7부 소매 이렇게 해도 패턴사가 잘 떠주시긴 하세요. 근데 내가 디자이너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다 하면은 꼭 적어주시고요. 일단 기계 주름단의 높이도 적어주시면 패턴어가 정확히 뜰 수 있겠죠? 2분의 1인치, 센치로는 14cm 정도 되는 높이의 기계 주름단. 자, 선생님은 센치와 인치를 다 동시 표기를 했는데요. 그 회사에 통용되는 단위가 인치인지 센치인지 그거에 맞춰서 일단 작업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인치와 센치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는 품명 스타일 번호, 이 작지가 샘플 작지가 생성된 날짜와 디자이너 서명. 자, 빠진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 자, 이렇게 작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메인 생산 작업 지시서의 사진인데요. 이 원피스가 품평회를 거쳐서 픽스가 되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이후에는 일단 디자인실에서 도식화와 디테일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어디 수정하고 많겠죠, 이것저것. 그래서 QC라는 작업을 통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디자인실과 패턴실, 그리고 소재 디자인실에서 컬러 스와치를 붙여주고 이렇게 두 컬러를 진행하겠다. 그 원단의 혼용률,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거, 유의할 점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해줘요. 그러면 MD가 수량을 체크해서 기입을 해주죠. 그리고 생산부, 구매부에서 발주하기 전에 한 피스당 원자재, 부자재가 얼마나 뭐가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패턴실에서 패턴이 완료가 되면은 최종 패턴을 가지고 편차를 두어서 사이즈별로 상세하게 사이즈를 기재를 해줘요. 그러면 캐드실에서 패턴을 사이즈별로 그레이딩해서 출력을 해주죠. 자, 이렇게 이런 메인 생산 작지가 계속 옷이 매장에 풀리기 전까지 이 부서 저 부서를 막 다녀요.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작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